김남국 의원 계속 두문불출인데요. 다음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아,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국힘 측에서 또 그 국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예.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이 의의가 없어서 예. 아마 이제 몇몇 선배 예.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안 되죠. 처음엔 불법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무슨 사법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렇게 잠적을 한 게 아닌가. 되게 숨을 때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이 숨더라고요. 처음 자기 주장대로 불법은 없었으면 왜 숨어요. 계속 불법이 없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네, 김남국 의원 침묵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민주당 관계자분들 만나면 전화 좀 해보셨어요? 그럼 전화 안 받던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안민석 의원 전화 받았네요. 그러게요. 예. 안민석 의원과는 뭐 개인적인 뭐 학교와 관련된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를 하면서도 자주 소통을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선별적으로 통화를 한다는 게 그것도 국민들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별적으로 통화를 할 거면 그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면 소명의 자료를 줘가지고 소명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예. 저는요, 본인이 억울해?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죽을 결심을 했는데 뭐는 못하겠습니까? 나와서 열심히 소명을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이건 코인과 관련된 것은요, 상대적으로 소명이 쉬워요. 왜냐하면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투명하게 설명하면 제가 볼 때는 해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놓치셨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전에 했던 소명들이 상당한 거짓으로 드러난 해명이 좀 몇 차례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적은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자연인이면 잠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잠적한 동안 그 공무는 누가 수행합니까? 예. 그러면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잠적을 하시던가 방어권을 연구하시기 위해서 예. 잠적을 하시려면 사퇴를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격한 단어까지 쓰면서 이제 심경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좀 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과거 트위터에 남겼던 명언을 하나 인용하고 싶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 대장이다 라는 말을 조국 전 장관이 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의원실을 유지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상일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 수행을 다 내팽개치고 본인의 지금 방어권 행사하느라 골몰하고 있는데 그 방어권 준비에 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동료 의원의 전화, 본인과 친한 의원의 전화를 선별적으로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운운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이 극단적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이게 뭐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도 있듯이 잘못하면 자칫 전파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어쨌든 국민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던 국회의원이 쉽게 입에 올린다. 물론 본인이 괴롭겠죠.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과 언론 앞에 나서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네. 책임이거든요. 그 네.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간략하게요. 빗썸에서 휴게소에서 포착된 날 좀 거래 내역을 받았다는 이제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자회견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 대비도 필요하지 않냐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의혹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예. 2억 5천만 원 대선 전후 현금 계좌로 돌린 것과 이 거래소에서는 10억을 수익으로 받는데 40억이 등장해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넘긴 것. 이 사안은 거래 내역 분석할 거 없이 본인이 명확하게 사실관계 알려주면 돼요. 그 2억 5천의 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30억의 수익을 어떤 식으로 얻게 된 것인지. 근데 그조차 기자분들 소위 말하는 메신저방에 공지도 안 한다는 것은 해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지금 유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김남국 의원의 지금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지금 우리 장혜천 최고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코인 거래는요, 투명하게만 밝히면 판단이 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게 뭐랄까 의유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법적 미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법적으로 방어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빨리 벗어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나와서 투명하게 설명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누리호 관련해서 좀 중요한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서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